아리 이야기를 알고 있니? 너희가 아는 이야기는 아마 이럴 거야. 옛날 옛적 머나먼 곳에 용궁이 있었어. 용왕에겐 이미 6명의 공주가 있었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던 용왕은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자 아기를 바다에 버렸어. 버려진 아이는 파도를 타고 어느 바닷가로 실려갔지. 혼자 살던 할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딸처럼 키웠어. 아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발이 되기로 불리었단다. 시간이 흘러 용왕은 아리를 버린 벌로 죽을 병에 걸렸어. 용왕을 살릴 수 있는 불사약은 위험한 저승에 있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가 용왕을 살리기 위해 불사약을 구해오겠다고 나섰어. 바리는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12개의 저승을 건너갔어. 마침내 바리는 불사약을 구해 용궁으로 돌아갔고 용왕은 다시 살아났단다. 그 후 바리는 용궁의 공주가 되어 용왕과 행복하게 살았대. 바리는 정말 착한 딸이구나. 해피엔딩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사실 바리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 저승으로 갈 만한 위인이 아니었어. 불만만 많고 혼자선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였지. 용왕도 이상해. 딸이라는 이유로 바리를 버려놓고 죽을 때 되니까 약을 구해오라고 시키다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생각해 본 적 있어? 바리를 친딸처럼 키웠다가 용왕에게 빼앗겨버린 노모의 마음 말이야. 바리를 키워준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가 과연 해피엔딩이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거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유명한 바리거든. 이제 숨겨있던 진짜 바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진짜 주인공은 바다 너머에서 무렵 화음이 들려왔다. 시커먼 먹구름이 꾸물꾸물 몸집을 키우며 몰려오고 있었다. 쿠르릉. 바다가 우는 듯 파도도 거칠어졌다. 용왕님이 노여우신가 보다. 집에 빨리 가자. 공덕은 심상치 않은 바다의 표정에 남편과 오름이 고냉이를 챙겨 집으로 갔다. 밤이 되자 천둥이 번쩍하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불가사리도 물고기 떼도 폭우를 피해 숨기 바빴다. 나무가 뽑혀 날아가고 묶어놓은 고깃배가 뒤집혔다. 높이 일어선 파도가 한 걸음의 공덕의 집까지 달려왔다. 커다란 소나기로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파도가 공덕의 집을 덮쳤다. 공덕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고냉이, 오르미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짧은 숨이 문제였다. 하늘을 덮을 만큼 큰 파도가 공덕 위로 쏟아졌다. 공덕은 물숨을 먹고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말았다. 파도 소리에 공덕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졌다. 바다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게 반짝였다. 바다는 늘 이랬다. 성난 괴물처럼 굴었다가 낮잠을 자는 아기처럼 고요했다. 공덕은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파도가 핥히고 간 자리엔 반쯤 무너진 집만 남아 있었다. 손에 남은 것은 오르미의 조개 목걸이 뿐이었다. 남편도 오르미도 고냉이도 없었다. 공덕만 살아남을 뿐이었다. 오르미가 아꼈던 헝겊 인형과 남편이 매일 선물했던 연산호,
고냉이가 가지고 놀던 지푸라기 공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공덕은 조개 목걸이를 움켜쥐며 천연하게 흐느꼈다. 깊은 슬픔에 공덕의 새까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렸다. 너무 울어 눈물샘은 말라붙었고 목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변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쏟아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공덕은 이 슬픔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다를 증오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 바다의 배를 갈라 남편과 오름이 고냉이를 토해내게 하고 싶었다. 공덕은 바다를 등진 채 누워 며칠을 죽은 듯이 보냈다. 영동과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주먹밥을 놓고 갔지만 공덕은 손도 대지 않았다. 순비 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오자 공덕의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바다는 사랑하는 것을 앗아갔지만 공덕은 바다 없이 살 수 없었다. 해녀의 운명이었다. 공덕은 바다로 나갔다. 모래밭에 공덕의 발자국이 쓸쓸히 찍혔다. 한때 둘이었고 넷이 되기도 했던 발자국은 다시 공덕의 발자국 하나만 남게 되었다. 공덕은 바다를 노려보았다. 바닥이 마오다. 공덕은 조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바다로 들어갔다. 몸이 아플 때까지 물질을 하면 겨우 슬픔을 견딜 수 있었다. 태왁을 안고 공덕은 목이 쉬어 쇳소리 같은 순비 소리를 내었다. 울음 같은 공덕의 순비 소리가 바다에 퍼졌다. 공덕의 바다를 지나 저 멀리 짙은 푸른색 파도가 춤추는 곳이 있었다. 파도 위에 세워진 용궁이었다. 다채로운 색의 불가사리, 산호초와 진주로 꾸며진 용궁은 파도가 칠 때마다 크게 들썩였다. 용궁에서 힘겨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해선을 앞둔 여자가 내는 소리였다. 해마 대신, 문어 대신, 새우 대신이 긴장한 얼굴로 용왕의 방 앞을 서성였다. 산통이 시작된 지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였다. 여자는 용왕의 방에서 아기를 낳고 있었다. 보석 같은 연보라색 눈동자를 지닌 그녀는 곱게 따은 연보라색 머리에 진주 머리핀을 했다. 여자는 오랜 시간 출산의 고통에 시달려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용궁의 주술사인 바다 달팽이 노파가 곁에서 여자의 출산을 도왔다. 바다 달팽이 주술사가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화려한 지느러미들이 여러 겹의 소매단처럼 나풀거렸다. 달팽이 주술사는 그녀의 주름처럼 산파로서 경험이 많았지만 이렇게 힘든 출산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미약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달팽이 주술사는 분홍색 비단 포대기로 아기를 감쌌다. 아기의 머리칼은 여자를 닮아 아름다운 연보라빛이었다. 용왕님, 어여쁜 공주님입니다. 달팽이 주술사가 아기를 안고 여자에게 말했다. 아기를 낳은 여자가 바로 용궁의 왕, 이승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었다. 용왕은 벽에 걸어놓은 남편의 초상화를 보았다. 그녀의 신하였던 남편은 아기를 가진 직후 병으로 눈을 감았다. 용왕이 아기를 안으려 팔을 뻗었을 때였다. 희미했던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달팽이 주술사는 놀라서 아기의 맥을 짚었다. 뛰지 않았다. 이래선 아니 되었다.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만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용왕님. 공주님이... 그만...
용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왕은 아기를 안으려 했던 손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다. 훗날 용왕은 이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때 아기를 안아보기만 했어도 아기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용왕은 지쳐 있었다. 용왕 혼자 이승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이승바다에는 매일 수많은 일이 벌어졌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과 인간을 돌봐야 했다. 용왕이기에 그녀는 슬픔을 빨리 덮어야 했다. 죽은 아기를 안으면 용왕은 다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질지도 몰랐다.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용왕은 꽃잎으로 마법을 부려 비단 포대기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깊고 어두운 밤이었다. 육중한 용궁의 문이 열렸다. 요란한 파도 위에 성문이 다리처럼 내려왔다. 용왕의 아기를 놓인 조개바구니를 안고 나왔다. 용왕은 종이 한 장을 아기의 품에 넣었다. 먹으로 별이 라고 쓴 종이였다. 너는 바다의 별처럼 빛나는 나의 딸, 별이었단다. 용왕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슬피 말했다. 바다는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였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용왕은 조개바구니를 바다에 띄웠다. 파도가 출렁이며 조개바구니가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다. 달팽이 주술사와 대신들은 멀어지는 조개바구니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왔다. 눈을 감았던 아기가 놀라서 응애 하고 울었다. 용궁으로 들어가던 용왕이 바다를 돌아보았다. 후두둑 쏟아지는 비와 쿠르릉 구름이 몰려오는 소리에 아기 울음소리는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이를 모르는 용왕은 대신들과 용궁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성문이 굳게 닫혔다. 파도가 높아지자 떠내려가던 조개바구니도 위태롭게 흔들렸다. 아기 울음소리가 망망대해에 퍼졌다. 파도가 높이 일어서자 조개바구니가 뒤집히며 아기가 바다에 떨어졌다. 울음소리를 듣고 작은 줄무늬 바다뱀이 헤엄쳐왔다. 줄무늬 바다뱀은 작은 몸으로 아기를 휘감아 조개바구니에 넣었다. 줄무늬 바다뱀은 곧 성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이번엔 물고기들이 몰려왔다. 물고기들은 조개바구니를 요람처럼 흔들어 아기를 달랬다. 형광 오징어가 헤드라이트처럼 눈에서 나오는 빛을 쏘아 앞을 밝혔고 붉은 문어가 뒤에서 로켓 같은 추진력으로 조개바구니를 밀었다. 하늘을 떠다니는 해파리가 날아와 에드벌룬처럼 바구니에 매달려 항해 방향을 조종했다. 아기는 바다 친구들이 지켜주는 조개바구니에서 잠이 들었다. 바구니는 멀리 멀리 떠내려갔다. 주상절리 꼭대기에 작은 돌탑 3개가 쌓였다. 공덕의 남편과 오름이 고냉이의 돌탑이었다. 공덕은 연산호 꽃다발과 도깨비 인형, 지푸라기 공을 돌탑 앞에 놓았다. 차라리 서방을 따라갔더라면 어찌 혼자 남아 기구한 삶을 이어가야 한단 말인가? 공덕은 너무 울어 눈물도 말라붙은 공허한 눈으로 돌탑을 봤다. 그때 바다는 다시 한번 공덕을 시험하는 일을 벌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헛것이 들린 겐가? 공덕은 두리번거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바당이다. 공덕은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떠내려오는 커다란 조개 바구니가 보였다. 조개 바구니에 담긴 아기가 두려움과 배고픔에 떨며 울고 있었다. 공덕은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급한 마음에 넘어지고 굴러도 아픈 줄도 몰랐다. 공덕은 집신도 벗겨진 채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에 휩쓸리는 조개 바구니를 붙잡았다. 공덕은 조심스레 아기를 안고 무트로 올라왔다. 분홍색 왕벚꽃 나무 아래 서서 공덕은 아기가 무사한지 살폈다. 아가,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공덕을 봤다. 아기의 연보랏빛 눈동자는 별을 담은 것처럼 반짝였다. 뽀얀 피부는 곰밥처럼 보드라웠고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으며 연보랏빛 머리카락은 연산호처럼 아름다웠다. 아기의 몸에서 시원한 바다 내음이 났다. 공덕은 아기가 두른 비단을 살펴보았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귀한 비단이었다. 공덕은 비단 사이에서 종이를 발견했다. 별이, 글자가 물에 번져 바리처럼 보였다. 그를 몰랐던 공덕은 마을 어르신에게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네 이름인가 보구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기가 방긋 웃었다. 텅 비었던 공덕의 눈은 아기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서방, 당신이 보내준 거지? 이 아이의 어멍이 되어달라고 보낸 거지? 그렇지? 왈칵 눈물이 터졌다. 공덕의 눈물이 아기의 뺨에 떨어지자 아기는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여 마법을 부렸다. 분홍색 왕벚꽃잎이 작은 회오리를 만들며 날아와 공덕의 눈물을 사라락 닦아주었다. 공덕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기가 가진 이상한 힘 때문에 버려진 것일지도 몰랐다. 공덕은 분홍색 조개 목걸이를 벗어 아기에게 걸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어멍이란다. 다시는 바닥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멍이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 거야. 공덕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바다를 등지고 섰다. 노을을 받아 길어진 공덕의 그림자가 모래밭에 드리워졌다. 공덕과 바리 위로 벚꽃잎이 비처럼 흩날렸다. 공덕아! 공덕아! 영동의 목소리가 투명한 제주 바다에 퍼졌다. 공덕이 옥색 바다에 잔물결을 만들며 올라왔다. 공덕은 수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짧은 숨비 소리를 냈다. 벌써 10년이 흘렀다. 공덕의 얼굴은 그 사이 많이 변했다. 뽀얗던 피부는 물질을 하느라 햇빛에 그을려 가무스름하게 변했고 주름도 많아졌다.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탓에 공덕은 선배 해녀인 영동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해서 동네 아이들은 공덕을 할망으로 불렀다. 공덕이 너 또 물숨 먹을 뻔했지? 영동이 인상을 썼다. 전복은커녕 멍게, 해삼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해요.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공덕이 망사리에 담은 보말 3개를 보여주며 말했다. 보말은 전복이나 조개보다 훨씬 더 많고 값도 쌌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비싸고 귀한 해산물 대신 보말을 많이 먹었다. 이 작은 보말이라도 있어야 우리 발이 밥도 먹이고 종이랑 먹도 사줄 수 있는걸요. 뿌듯하게 웃던 공덕은 어지럼증을 느꼈다.
눈앞이 핑 돌더니 어두컴컴해지고 귀에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공덕이 휘청거리자 영동이 공덕을 부축했다. 공덕이 너 해녀병이지? 숨도 전보다 짧아졌던데. 영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해녀병은 물질을 오래 하면 생기는 병이었다. 해녀병에 걸리면 현기증과 구역질이 나고 온몸이 아파 움직이기 어려웠다. 에헤이, 아직 괜찮아요. 공덕이 애써 웃다가 심각한 얼굴로 속삭였다. 발이한텐 비밀이에요. 이제 물질 그만해. 발이 네 자식도 아닌데 뭘 그리 극성을 부려? 네 몸부터 챙겨야지. 그리 말하지 마세요. 우리 발이 내 딸이에요, 내 딸.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란 말도 모르세요? 공덕은 서운함에 화를 냈다. 영동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공덕은 발이에 대해선 미역 한 줄기만큼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아휴, 저 고집하고는. 영동은 혀를 끌끌 찼다. 공덕과 영동은 빈 망사리를 들고 무트로 올라왔다. 마을 어르신과 마을 해녀들이 불턱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해녀들의 망사리도 비어있긴 마찬가지였다. 해녀들이 심각한 얼굴로 뭐라 말하면 마을 어르신들은 감귤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고개를 주걱거렸다. 어르신, 무슨 일 있어요? 공덕이 물었다. 해산물이 부쩍 줄었네. 용왕님이 바당에 오셔서 해산물에 씨를 뿌려주셔야 하는데 바당에 씨가 마른 걸 보면 올해는 안 오신 모양이야. 어르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선배 해녀들이 말했다. 용왕님께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요? 10년 전에도 이랬잖아요. 그때가 발이 주었을 때지, 아마. 그 말에 공덕은 괜스레 성질을 부렸다. 그건 왜 또 얘기하세요? 우리 발이랑 용왕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사실 공덕도 그게 마음에 걸렸다. 발이를 발견했던 날 용왕님은 바다에 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해산물의 양이 줄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해산물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바리의 생김새나 신비한 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좁은 섬마을이라 바리의 소문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은 바리를 보고 저주받은 아이, 그래서 버려진 아이라고 했다. 어르신이 결심한 듯 감귤지팡이로 땅을 탁 쳤다. 내일 일찍 칠머리당으로 모이게 용왕님께 어서 오시라고 굿을 드려야겠네. 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이 자리를 뜨자 공덕과 해녀들은 공손히 인사했다. 공덕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바리에게 보말국을 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폐허가 된 공덕의 집은 새로이 세워졌다. 바리를 키우며 집도 공덕처럼 되살아났다. 무너졌던 돌담엔 새 돌을 쌓아 올렸고 찢어진 창호지도 덧대었다. 집 곳곳에 바리의 흔적이 녹아 있었다. 벽에는 바리가 자랄 때마다 키를 잰 선이 그어져 있었고 발바닥 도장을 찍은 현무암 석판도 놓여 있었다. 바리야, 어망 왔다. 공덕이 창호지 문을 열었다. 이제 11살이 된 바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바리는 용왕이 둘러준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서책에 코를 묻은 채 글공부에 열중하는 바리를 보며 공덕은 흐뭇하게 웃었다. 아유, 우리 딸 글공부하느라 대답도 못했구나. 기특도 하지. 어멍이 우리 바리 먹이려고 보말캐 왔어. 맛있겠지? 공덕은 바리에게 다가갔다.
어찌된 일인지 펼쳐진 서책엔 낙서만 가득했고 바리가 쥔 붓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공덕이 바리의 어깨를 치자 스르륵 바리가 사라지고 벚꽃잎 하나만 바닥에 떨어졌다. 바리가 마법으로 만든 환영이었다. 공덕의 가무스름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녀석이 또? 거긴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공덕은 보마를 냅다 던지고 밖으로 달려갔다. 바리야! 바리는 동네 아이들과 바다에 있었다. 바리는 몰랐겠으나 용왕과 꼭 닮은 모습으로 자랐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연보라빛 머리카락은 바다 물결처럼 굽이 쳤고 연보라색 눈동자는 보석처럼 맑았다. 동네 아이들은 칠흑같이 검은색 머리카락에 검은색 눈동자를 지니고 있어 바리만 외딴 선처럼 튀었다. 시작!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외치자 바리와 아이들은 손으로 코를 잡고 동시에 입수했다. 얼마 못 가 아이들은 하나 둘 숨을 못 참고 물 위로 올라왔다. 동네에서 숨이 가장 길다고 소문난 아이도 물 위로 올라왔지만 바리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갔다. 야, 왜 안 올라와?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어떡하지? 겁먹은 아이들 뒤로 쓱 무언가 올라왔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물귀신처럼 보이는 바리였다. 으악! 물귀신이다! 아이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쳤다. 헤헤, 내가 제일 오래 참았지? 이제 나도 꼬불락이 끼워줘. 바리가 씩 웃자 음침한 것이 정말 물귀신 같았다. 용왕의 딸 바리는 어여쁜 아기 시절을 거쳐 이렇게 역변했다. 괴물. 사람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고. 괴물은 꼬불락에 못 끼워줘. 아이들이 놀리자 바리는 그럼 그렇지 하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버려져서 바리 되기 공덕 할망도 언제 널 버릴지 모른다네. 골목대장 격인 아이가 할망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의 눈썹이 꿈틀댔다. 할망 얘긴 하지 마. 어른들이 넌 저주받은 아이랬어. 그래서 네 부모도 널 버린 거고 공덕 할망네 가족도 죽었댔어. 네 탓이라고. 뭐라고? 바리의 눈이 불처럼 이글거렸다. 곱슬머리가 하늘로 치솟아 꿈틀거리자 연보라색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으악! 진짜 괴물이다. 아이들이 바리만 두고 흩어졌다. 뭐가 어째? 이놈들 이리 안 와? 멀리서 공덕이 집신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이렇게 이쁜 괴물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니들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 너희 어멍아방한테 다 이를 거야. 공덕이 도망치는 아이들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공덕과 바리에게 메롱을 하며 달아났다. 괴물 맞는데 뭐. 그러니까 친부모도 날 버렸지. 바리가 말했다. 어멍이 바닥에 들어가지 말랬지. 왜 어멍 말을 안 들어? 공덕은 바다로 들어가 바리를 무트로 끌고 나왔다. 바리는 동네 아이들에게 제일 잘하는 숨참기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 난 애들이랑 놀려고. 공부할 시간에 놀긴 왜 놀아? 그것도 하필 바닥에서 놀겠다고 해? 공덕이 바리의 말을 잘랐다. 그치만 바닥이 자꾸 부르는 것 같단 말이야. 그거 물귀신이야, 물귀신. 부르긴 누가 널 부른다 그래? 네가 무슨 바닥의 공주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물어는 다르게 생겼어. 지금도 할망 뒤에 있는데? 뭐? 공덕은 새파랗게 질려서 뒤를 봤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리가 키득키득 웃자 공덕은 인상을 썼다. 어멍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사람들이 알면 우리 쫓겨나. 그치만 자꾸 물건이 보이는 걸 어떡해. 왜 말도 못하게 해? 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힘을 쓰면 안 되는데? 바리가 꽃잎을 후 불었다. 모래밭이 일어서더니 공덕의 허리만큼 오는 모래 궁궐이 만들어졌다. 지나가던 꽃게 가족이 모래 궁궐이 마음에 들었는지 궁궐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마법 부리지 마라. 마당에도 나가지 마라. 할망은 다 하지 말라고만 하잖아. 어멍이 언제 그랬어? 그리고 할망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봐. 또 하지 말라고 하잖아. 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가 몰라서 그래. 넌 세상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멍 말대로만 해. 싫어. 나도 바닥 나가서 물질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할망이라고. 바리의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았다. 바리는 옆에 있던 하얀 꽃잎을 따서 호 불었다. 하얀 꽃잎 회오리가 감싸여 바리가 사라졌다.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바리는 자라면서 누굴 닮아가는지 삐딱해졌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만 바랬는데 왜 이리 엇나가는 건지 속상했다. 공덕은 바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꽃잎을 바라봤다. 아, 세상에서 물질이 제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물질보다 어려운 게 자식이구나. 넓게 펼쳐진 노란 유채밭에 유채꽃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조랑말 몽생이가 유채꽃을 뜯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몽생이의 밤새 갈기가 휘날렸다. 몽생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들었다. 꽃잎 회오리와 함께 바리가 몽생이 등에 올라탄 채로 나타났다. 오늘은 진짜 가출할 거야. 가자, 몽생아. 바리가 발로 몽생이의 옆구리를 톡 쳤다. 몽생이는 바리의 유일한 친구였다. 자세히 말하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말이다. 주상절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몽생이를 바리가 구해주었다. 몽생이는 바리의 속을 읽을 만큼 영리했고 제주에서 으뜸으로 빠른 조랑말이었다. 몽생이와 바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바다 건너 육지로 나갈 거야. 출발! 바리가 말했지만 몽생이는 코웃음을 치며 유채꽃만 뜯었다.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야? 바리가 몽생이의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망이 내 말은 안 듣잖아.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을 거라고? 치, 됐어. 나 혼자 갈 거야. 바리가 등에서 내리려고 하자 몽생이가 앞발을 들었다. 바리의 몸이 뒤로 기울어졌다. 바리는 두 팔로 몽생이의 목을 안았다. 몽생이가 바리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몽생이가 달리는 대로 유채꽃이 양옆으로 벌어지며 노란 길이 났다. 바리를 태운 몽생이는 유채밭을 벗어나 초록 벌판을 달렸다. 기생화상인 오름을 달리고 바닷가를 달렸다. 푸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한이바람에 바리의 갑갑했던 마음도 상쾌해졌다. 영특한 몽생이는 바리를 달래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알았다. 바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며 몽생이를 타고 달렸다. 몽생이는 진회색 주상절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바리와 몽생이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바리는 몽생이의 윤이 나는 밤새 갈기를 쓰다듬었다. 기분이 좋은지 몽생이는 푸르르 소리를 내며 고개를 흔들었다. 푸른 바다 위에 노른자 같은 저녁 노을이 떴다. 바리는 깊은 눈으로 노을이 반사된 바다를 바라보았다. 공덕은 바리에게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말만 들으라고 했다. 하지만 바리가 보기에 진짜 모르는 것은 공덕이었다. 바리는 공덕을 어멍이라 부를 수 없었다. 하나도 닮지 않은 데다 주워온 아이라는 것을 제주 사람들은 다 알아서였다. 어멍이라고 불러도 될까? 진짜 딸도 아닌데. 언제나 이 생각이 바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리는 동네 아이들을 따라 공덕을 할망이라 불렀다. 게다가 바리는 바다가 좋았다. 바리는 돌고래들에게 바다 밑에 한라산처럼 큰 산과 바리의 머리카락을 닮은 아름다운 연산호가 꽃처럼 피어있다는 것을 들었다. 귀를 기울이면 바다 너머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를 따라 몽생이와 달리다 보면 언젠가 친부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운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공덕은 바리가 공부하기 싫어서 지어낸 이야기쯤으로 여겼다. 공덕은 바리에게 바다에 발도 담그지 말라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물어봐도 공덕은 답해주지 않고 바다는 위험하다고 공부나 하라고 잔소리했다. 그럴수록 바리는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가 궁금해졌다. 저 바당을 건너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실까? 그분들도 나처럼 생겼을까? 정말 내가 괴물이라서 버린 걸까? 몽생이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몽생아. 바리는 두려웠다. 정말 저주받은 아이라서 공덕의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것일까봐, 공덕에게도 벌어질까봐 두려웠다. 공덕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오늘따라 용궁의 파도가 거칠었다. 용왕의 심기가 불편해서였다. 용왕은 대왕 가리배와 하얀 고래뼈로 만든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주 머리핀을 하고 투명한 바다 수정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었다. 달팽이 주술사가 조개 청진기로 용왕을 진찰했다. 손목에 맷까지 짚은 달팽이 주술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무슨 병인가? 용왕이 물었다. 달팽이 주술사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죽을 병이옵니다. 그렇구나. 어쩐지 꿈자리가 뒤숭숭하더군. 용왕이 무심하게 답했다. 대신들은 용왕보다 충격을 받았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술사를 봤다. 뭐라? 죽을 병? 제대로 확인한 거요? 문어 대신이 화를 내며 입으로 먹물을 뿜었다. 달팽이 주술사는 얼굴에 튄 먹물을 소매로 닦았다. 예, 이유는 알 수 없사오나 용왕님께선 하늘의 노여움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노여움을 살 행동이라니 대체 용왕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단 말인가? 문어 대신이 또 먹물을 품었다. 달팽이 주술사는 지느러미를 휘리릭 움직여 먹물을 피했다. 그 바람에 뒤에 있던 해마 대신이 먹물을 뒤집어 썼다.
딱 하나 용왕님의 병 낫게 할 약이 있습니다만. 어서 아뢰지 않고 못하는 거요. 빨리 아뢰시오. 문어 대신의 호통에 달팽이 주술사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동수자가 키우는 해골꽃이옵니다. 용궁아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뭐라? 동수자? 이럴 수가. 동수자라는 말에 한결같던 용왕도 평정심을 잃고 눈을 질끈 감았다. 대신들은 혼란에 빠져 말했다. 어째서 금기 같은 그자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오. 동수자라니. 동수자라면 저승바다를 다스리는 그 악질 귀신 아닌가? 해골꽃을 보물처럼 아껴서 무시무시한 곳에 숨겨두었다면서요? 이건 용왕님더러 그냥 죽으란 거 아니오? 달팽이 주술사가 말했다. 저승바다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이승바다의 왕인 용왕님도 가실 수 없는 것이지요. 저승의 혼과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선. 아니 그럼 누가 간단 말이오? 용왕님도 못 가는 곳을 우리라고 갈 수 있나? 대신들은 서로를 저승으로 보내려는 듯 다퉜다. 그 모습을 보니 용왕은 지끈지끈했던 머리가 더 아팠다. 생각해보니 내 벌 받을 일이 하나 있네. 용왕이 왕관을 벗으며 말했다. 내 딸 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않고 그리 보낸 것이지. 용왕을 보던 대신들은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술사 역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다면 지금쯤 아주 멋진 소녀가 되었을 텐데. 아리는 공덕과 제주 5일장에 나와 있었다. 팥고물이 묻은 쫄깃한 오메기떡, 푸른 비늘에 싱싱한 고등어회, 초록색 해초 색깔의 보말 칼국수, 흑돼지 고기와 집신, 현무암으로 조각한 도라르방처럼 신기한 것들이 잔뜩 있었다. 바리가 대하에 담긴 대합을 신기하게 보고 있을 때였다. 저 아이가 바리댁이라고? 행인들이 바리를 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5일장에 신기한 것들이 한아름이 있었건만 행인들에겐 바리가 가장 신기한 모양이었다. 동물이랑 말도 한다며? 에게 그뿐이면 다행이게 귀신도 본다던데? 무서워라. 역시 저주받은 아이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버려졌지. 가까이 있다간 우리까지 봉변을 당할 걸세. 행인들의 말에 바리는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어릴 때부터 겪어온 일이건만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바리가 자리를 뜨려 하자 공덕이 바리 앞에 서서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했다. 시장에 왔으면 물건이나 구경할 것이지 왜 남의 딸을 구경하시오? 아이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도 아니면서 무슨. 저리 오냐 오냐 감싸니 애가 저 모양이지. 뭐요? 이 양반들이 진짜? 나랑 한바탕 해보자 이거지? 내가 왕년에 제주바닥을 주름잡던 칠공주, 칠해녀파였어. 공덕이 소매를 거두며 소리쳤다. 또 시작됐군. 지 자식도 아니면서 참 유난이야.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 또 저런다. 바리는 이마를 짚었다. 공덕은 바리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알아주는 쌈닭이었다. 바리는 이럴 때마다 공덕이 창피했다.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꼭 싸워서 키웠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바리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바리는 더 주눅이 들었다. 할망, 그만해. 괜찮아.
그냥 가자. 내가 안 괜찮은데 뭘 그만해? 할망이 이럴수록 나 창피하단 말이야. 네가 왜 창피해? 왜? 저 인간들이 창피해야지. 허튼 소리 못하게 내가 아주 그냥 저것들을... 성을 내던 공덕의 눈앞이 핑 돌더니 캄캄해졌다. 해녀병 때문이었다. 공덕이 쌕쌕거리는 숨을 뱉으며 비틀거리자 아리가 부축하며 물었다. 할망, 괜찮아? 어디 아파? 아, 아무것도 아니야. 목이 타서 그래. 괜찮아. 공덕은 바리를 앞에 있는 옷감 가게로 떠밀었다. 저기 들어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공덕이 씩씩대며 행인들을 노려봤다. 행인들은 공덕의 서슬퍼런 눈빛에 얼어붙었다. 공덕은 행인들의 입에 대합을 하나씩 물리며 말했다. 다음에도 그런 소리라면 이 주둥아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알겠어? 겁먹은 행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덕이 자리를 뜨자 행인들은 대합에 물려 퉁퉁 부은 입술을 한 채 주랭랑을 쳤다. 공덕은 옷감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거친 숨을 가다듬었다. 해녀병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으나 바리에겐 들켜선 안 됐다. 공덕은 숨을 진정시키고 가게로 들어갔다. 옷감 가게에는 맑은 소리가 나는 풍경, 부드러운 색색의 고운 옷감, 꽃이 달린 비녀와 화려한 놀이개 등이 있었다. 바리는 신기하고 예쁜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지 구경하기 바빠 보였다. 문득 공덕의 눈에 하늘색 비단이 들어왔다. 하늘을 옮겨놓은 듯 아름다운 푸른색에 물먹은 미역처럼 매끄러운 비단이었다. 공덕은 홀린 것처럼 하늘색 비단을 들고 경대에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공덕의 얼굴은 푸석하고 주름이 져서 비단과 어울리지 않았다. 할머니 같은 자기 모습을 보니 공덕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 주제에 무슨... 공덕이 비단을 내려놓자 어느새 다가온 바리가 옆에서 물었다. 안 사? 할망, 새 옷 필요하잖아. 비단 잘 어울리던데? 바리의 시선이 공덕의 해진 옷을 향했다. 몇 번 덧대어 꿰맸는데도 저고리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공덕은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 요즘 해녀들 사이에선 이렇게 꿰매 입는 게 유행이야. 봐, 구멍이 크게 뚫린 게 아주 멋스럽지? 많이 덧대 입을수록 멋쟁이 해녀로 통한다니까. 그럴 리가. 라는 얼굴로 바리가 쳐다보자 공덕이 얼른 말을 돌렸다. 아이고, 예쁜 댕기가 많네. 하나 골라봐, 바리야. 내일 용왕님께 굿하러 가는데 예쁘게 보여야지. 됐어. 골라보라니까. 어멍 돈 많아. 그럼 난 이거. 바리는 검은색 댕기를 골랐다. 칙칙하고 평범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다. 어딜 가도 튀어 보이는 바리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고 싶었다. 공덕은 바리가 집은 검은색 댕기를 보자 한쪽 눈썹을 올리며 인상을 썼다. 에이, 내 눈엔 이게 더 이쁜데? 공덕이 분홍색 댕기를 집었다. 또 할망 뜻대로 할 거면서. 어멍이 제일 아니까 그렇지. 봐, 분홍색 갖다 놓으니까 얼굴이 확 살잖아. 공덕은 바리를 경대 앞에 앉히고 바리의 머리를 따았다. 이렇게 풀고 다니니까 애들이 물귀신 같다고 놀리는 거야. 이쁘게 닦고 다니면 좀 좋아? 에이, 물어는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 지금도 할망 옆에 있는데? 또 이상한 말 한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럴 거면 여기 왜 오자고 했어. 엉킨 밧줄처럼 드센 바리의 머리카락은 바리의 성질만큼이나 제멋대로였다. 조금만 빗어도 찬빗이 부러져 공덕은 주인 몰래 부서진 찬빗을 휙 던졌다.
용왕님께 굿을 드리는 자리에 처음 가는 건데 이쁘게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채, 용왕은 무슨. 공덕은 맨손으로 머리를 닦기 시작했다. 공덕이 머리카락을 하도 세게 당겨서 바리의 눈꼬리가 쭉 치켜 올라갔다. 아, 아파. 그만 잡아당겨. 바리가 손으로 눈꼬리를 내리며 투덜거렸다. 다 됐다. 짠. 공덕이 경대의 거울을 돌려 바리에게 보여주었다. 예쁘지? 어몽 닮아서. 하나도 안 닮았어. 봐, 닮았잖아. 공덕이 바리의 뚱한 입꼬리를 손가락으로 올리며 말했다. 웃으면. 웃는 공덕과 억지로 웃는 표정이 된 바리는 닮은 것도 같고 안 닮은 것도 같았다. 바리가 몸을 획 돌려 공덕을 봤다. 할망, 나 진짜 서당 안 가면 안 돼? 물질하고 싶어. 응? 바리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물었다. 안 돼. 넌 물에 손도 대지 말고 발도 대지 마. 바닥에서 물질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잔말 말고 공부나 해. 치, 날 버린 어머는 공부 못했을 거야. 내가 공부 싫어하는 거 보면. 아니야. 넌 나 닮아서 공부 잘했을 거래도. 진짜? 할망 공부 잘했어? 바리의 말에 공덕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공덕은 헛기침을 하더니 주인 하르방, 여기 계산이요. 외치며 자리를 피했다. 바리는 나가다가 하늘색 비단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안 나오고 뭐해? 공덕의 성화에 바리는 알겠어, 가. 입을 삐죽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웅장한 북소리와 밝은 방울 소리가 제주 바다에 퍼졌다. 바닷가 칠머리당에서 굿이 시작되었다. 칠머리당은 정사각형으로 돌담을 쌓고 가운데는 굿을 할 수 있게 만든 올린 곳이다. 마을 어르신은 오색 빛깔 깃발을 세우고 칠머리당 앞에 소박한 나무 반상을 놓았다. 해녀들은 반상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올렸다. 공덕은 며칠 전에 캤던 보말로 만든 국을 가져와 소반에 놓았다. 용왕님께 비너이다. 바당에서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제주 바당에 오셔서 해산물의 씨를 풍성히 뿌려주소서. 마을 어르신이 방울을 흔들며 용왕에게 굿을 올렸다. 해녀들, 아이들과 주민들은 어르신을 따라 소원을 빌었다. 공덕도 손바닥이 닳도록 손을 문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용왕님, 저 아직 아프면 안 돼요. 바리한테 해줘야 할 게 아직 많아요. 물질 오래오래 해서 우리 바리 공부도 시키고 맞는 것도 많이 먹이게 도와주세요. 정작 바리는 굿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용왕 같은 건 어른들이 애들한테 말 잘 들으라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머릿속엔 빨리 굿이 끝나서 몽생이와 달리고 싶단 생각뿐이었다. 언제 끝나나. 바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하품했다. 용궁의 대왕 진주에 공덕과 해녀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문어 대신이 여러 개의 발로 해초 영사기에 태엽을 돌렸다. 필름처럼 해초가 차르륵 차륵 돌아가며 대왕 진주에 한 줄기 빛을 쏘이며 해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용왕은 아픈 몸을 이끌고 왕자에 앉아 그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사이 용왕은 더욱 파리해졌으나 이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이승바다를 지배하는 자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해초 영사기를 통해 영동해녀가 대왕 진주에 꽉 차게 보였다. 바다달팽이 주술사가 고했다. 영동해녀입니다. 안전하게 물질하게 도와주시고 아들과 남편의 건강을 지켜달라 합니다. 들어줘라. 용왕이 말했다. 쭈꾸미 서기관들이 미역에 먹을 뿌려서 영동해녀의 소원을 받아 적었다. 다음, 달팽이 주술사의 호령에 맞춰 문어 대신이 해초 영사기를 돌렸다. 대왕 진주에 비친 화면이 움직이며 다른 해녀가 보였다. 달팽이 주술사가 해녀가 마음으로 비는 소원을 듣고 용왕에게 전했다. 경진해녀, 전복을 자기만 캐서 부자가 되게 해달랍니다. 바다는 모두의 바치거늘 어찌 자신만 전복을 캐게 해달란 말인가? 저 해녀는 1년간 봄알만 캐게 해라. 용왕이 말하며 한 손으로 왕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녀의 진노에 용궁이 후궁 흔들렸다. 카리스마 넘치는 용왕의 명에 쭈꾸미 대신은 놀라서 공중에 먹을 지렸고 소라게 대신은 등에 진 소라 껍데기로 숨어버렸다. 대왕 진주에 또 다른 해녀가 나타났다. 스르륵. 그녀의 얼굴을 크게 잡으려고 해초 영사기 화면을 움직이는데 공덕 뒤에 있는 연보라색 머리가 보였다. 화면이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용왕이 외쳤다. 잠깐, 옆을 비춰보거라. 용왕이 힘겹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용왕의 명대로 화면은 옆에 있는 공덕을 비추었다. 문어 대신은 해초 영사기를 돌려 화면을 잡아당겼다. 대왕 진주의 공덕 뒤에선 연보라색 머리카락의 주인공이 비춰졌다. 이럴 수가. 저 모습은. 달팽이 주술사와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바리였다. 대왕 진주에 비친 바리는 용왕과 똑같은 머리색과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바리는 지루해 뾰로통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이 가득한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용왕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왕자를 힘겹게 짚고 서서 대왕 진주에 비친 바리를 보았다. 별이, 내 딸 별이가 살아있었어. 공덕의 방에 굿즈 가락지, 샤넬 꽃신, 루이비통 복주머니, 입생로랑 놀이개 등 용궁의 명품이 쏟아졌다. 물건마다 용궁에서 만들었다는 표식이 자수로 수놓여 있었다. 바리는 눈이 부시게 빛을 발하는 명품의 자태에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바다달팽이 주술사가 용왕의 명을 받들고 공덕과 바리를 찾아온 것이다. 달팽이 주술사는 용궁의 명품을 쏟아내며 바리가 실수로 버려지게 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바리는 샤넬 꽃신을 신으며 말했다. 우와, 이 꽃신 신으니까 발에 딱 맞게 늘어나요. 용왕 같은 건 없다던 바리가 저러고 있는 걸 보니 공덕은 기가 막혔다. 공덕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정지해서 감귤차를 내왔다. 달팽이 주술사가 감귤차를 호로록 마시며 말했다. 신는 사람의 발에 맞춰 줄거나 늘어나는 명품 꽃신이지요. 용왕님께서 공주님을 위해 마법으로 만드신 소박한 선물입니다. 우와, 소박한 게 이 정도면 큰 선물은 대박이겠네요. 바리가 속없는 소리를 하자 공덕이 옆구리를 콕 찔렀다. 아, 왜? 바리가 입모양으로 항의했으나 공덕은 못 본 척하며 달팽이 주술사에게 물었다. 아니, 그래서 그 말을 믿으란 거요? 바리가 용왕님 딸이라고? 달팽이 주술사가 소매에서 피리처럼 긴 왓조개를 꺼냈다. 예, 이것이 용궁의 친자 확인 검사 조개입니다. 이 조개에
용왕님의 머리카락과 별이 공주님의 머리카락을 넣어 대조한 결과 이렇게 100의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맛조개를 톡 치니 두루마리 종이가 나왔다. 달팽이 주술사는 종이를 펴서 바리와 공덕에게 보여주었다. 종이에는 바리와 용왕은 모녀 관계가 100의 확률로 맞습니다. 도장이 쾅 찍혀 있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공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잘못 말씀드린 바람에 용왕님도 그렇게 믿으셨던 거지요. 죄송합니다. 별이 공주님. 아까부터 왜 자꾸 별이라고 하시오? 우리 딸 이름은 별이가 아니라 바리요. 바리. 공덕이 인상을 쓰며 정정했다. 용왕님께선 바다의 별처럼 빛나라고 별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출생의 비밀인가 하고 놀라셨겠지만 아니요. 너무 좋아요. 바리가 눈을 빛내며 끼어들었다. 요새 누가 출생의 비밀 같은 걸로 울고불고 하겠어요. 버려진 아이가 알고 보니 용궁의 공주. 아, 비련의 여주인공 같고 좋잖아요. 어쩐지 바닥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바닥 건너에 제 운명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바리가 흥분해서 다다다다 쏟아내자 달팽이 주술사는 흠칫 놀랐다. 바리는 용왕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많이 달랐다. 용왕님의 기품 있는 모습과 달리 머리를 우중충하게 늘어뜨린 바리의 음침한 모습에 주술사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해골꽃만 구해오면 된다 이거죠? 그럼 진짜 용왕님도 만나고 용궁 구경도 할 수 있어요? 비싼 선물도 받고요? 바리가 물었다. 그럼요. 용왕님께선 지금도 별이 공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팽이 주술사가 소매에서 진주를 꺼내 바리에게 주었다. 마법의 진주 아래 용왕의 얼굴이 비쳤다. 검은색 머리에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바리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자기와 똑같은 용왕의 연보라색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보니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용왕의 얼굴은 바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용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리는 저도 모르게 용왕의 얼굴을 쓰다듬듯 진주알을 어루만졌다. 옆에서 바리를 보던 공덕은 불안했다. 바리의 눈에서 그리움이 보였다. 공덕은 찻잔만 만지작대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뜨거운 감귤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공주님의 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저승바다에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달팽이 주술사가 절을 하며 간청했다. 부디 저승바다에서 해골꽃을 가져와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바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책 표지 뒷면에 한국을 대상으로 디즈니를 제작한다면 꼭 필요한 영순위, 소재라고 적혀 있던데 그만큼 저도 읽으면서 몰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되게 애니메이션을 읽는 느낌? 그래서 영상도 애니메이션처럼 제작해보려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동안 다양한 테마를 소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사말을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의 보안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굉장히 선명해졌죠? 요즘 잔혹동화를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많이 애착을 가졌던 책이죠. 저는 예전 영상이 잘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오디오 공부도 하고 지인 조언도 들어보고 하니까 그 예전 영상이 잘 들리지도 않고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느꼈어요. 네. 댓글로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던 분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서 또 리메이크로 다음 주 중으로 업로드 계획을 짜놨습니다. 네. 날씨가 그 사이에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